스트레스가 어떻게 뇌의 신경망을 변화시킬까요?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면역 기능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특히 우리 뇌에서는 뇌의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에도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만성적인 변화까지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적인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URP 연구팀은 유전자가 조작된 유전자 변형쥐를 이용하여 이 쥐에다가 스트레스를 가한 후 광학 이미징의 하나의 방식인 와이드 필드 이미징 방식을 이용하여 각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을 연구하는 연구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WFOM은 어떠한 원리로 뇌혈관 신경 변화를 관찰할까요? 뇌를 관찰할 수 있도록 두개골을 얇게 만드는 수술을 받은 쥐를 고정하고 바람 자극을 주어 수염을 흔듭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파란색의 460나노미터 LED와 초록색의 530나노미터 LED를 매우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쥐의 뇌에 조사합니다. 입사한 빛은 뇌에 도달했다가 카메라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카메라가 이를 찍어서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쥐의 수염에 바람 자극이 가해지면 뇌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뇌 피질과 바깥 혈관 쪽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초록색의 530나노미터 LED를 조사하면 혈액 속 적혈구가 이 빛을 일부 흡수합니다. 이때 카메라로 들어온 초록빛의 색이 변화를 정량하여 혈류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경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이 된 쥐에는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빛을 내는 G캠프라는 형광 물질이 존재합니다. 혈관 주위의 G캠프는 파란색 460나노미터 LED를 흡수하여 초록색 빛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빛은 카메라로 도달하는 과정 중에 일부 적혈구에 흡수됩니다. 이를 정량하여 마찬가지로 신경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징 방식을 통해 얻은 두 데이터를 활용하면 뇌에서 활발한 신경 활동이 일어나는 위치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WFOM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쥐의 수염에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신호는 시상을 거쳐 1차 체성 감각 피질의 배럴 피질로 이동합니다. 이때 신호는 같은 방구의 1차 운동 피질이나 2차 감각 피질, 그리고 반대쪽 방구의 배럴 피질에 투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뇌의 영역들은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으로 인해 만약 뇌의 신호 전달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뇌의 각 영역 간 연결성에도 분명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들여다봅시다. 이 사진은 본 연구에서 실제 이미징하여 얻은 사진입니다. 감각 자극을 준 시간 동안 발생한 신호들을 이용하여 실제 칼슘 과도 현상이 보이도록 보정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감각 자극으로 인해 오른쪽 배럴 피질이 빨갛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뇌의 각 영역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왼쪽의 이미지는 보정을 거치지 않은 최초 이미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징한 사진들에는 뇌가 아닌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뇌 바깥 영역 간의 경계를 구분짓는 마스킹을 진행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뇌 영역의 시드를 표지합니다. 이때 시드는 두개골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합계에 보고된 상대적 위치로 선정할 수도 있고 측정한 신호를 바탕으로 함께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영역의 범위를 계산하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앞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설정한 영역들이 구분되어 각각의 신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은 자극과 동시에 피크를 찍을 수도, 어떤 영역은 오히려 비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관측된 신호들이 서로 어떠한 선형적 상관관계를 갖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특정 조건을 달리한 쥐에서 일반 쥐에 비해 특정 영역 간 연결성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면 그 영역 간의 신호 전달 체계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얻은 데이터를 통해 뇌의 영역 간 연결성 변화를 관찰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 연구에서 궁금한 점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일반 쥐와 일시적인 속박 스트레스를 준 쥐 그룹 간의 뇌 영역 간 연결성 차이입니다. 스트레스를 가한 그룹에서 특정 뇌 영역들 간의 연결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진다면 스트레스가 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WFOM의 이미징 방식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본 연구에 사용된 WFOM의 장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이미징 영역입니다. 표적인 광학 현미경 중 하나인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의 경우 작은 영역을 이미징하여 세포 단위로 관찰하는 반면 WFOM은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이미징하여 영역 간 연결성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질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이미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실험 조건을 인비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두개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얇게 만들어 뚫지 않고 이미징한다는 점입니다. 비침습적인 이미징 방식은 보통 해상도가 낮은데 WFOM은 해상도가 괜찮은 편입니다. 즉, WFOM은 비침습성과 해상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툴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으며 추후 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즉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특히 신경망에 일어나는 변화를 와이드 필드 옵티컬 매핑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트레스 질환이나 우울증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RNA 시퀀싱 등을 통해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한 칼슘 신호 변화가 세포 내 유전자들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벌직 뉴런의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가 변화시킨 뇌 영역 간 연결성을 회복하는 기전을 확립하고 관련 물질을 찾아서 스트레스로 인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